건강한 하루의 시작, 여러분의 건강에 보탬을 드립니다. 건강한 아침 플러스. 요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 질환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감염 질환과 함께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이재욱 공보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쭉 나눠볼 텐데요. 우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 질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철에는 감기나 기관지염, 천식, 비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독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차고 건조한 대기 환경이 바이러스의 활동과 생존에 유리하고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중심부 체온과 코 점막 온도를 낮추는데 이렇게 되면 점액 선모 운동과 백혈구의 포식 활동과 같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진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지금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점액 선모 운동입니다. 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코안을 비롯한 호흡기관의 점막에는 먼지떨이와 같은 선모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선모가 호흡기관으로 들어온 먼지와 불순물을 점액 선모 운동을 통해 제거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 안으로 들어온 먼지와 불순물을 계속 이제 좀 활동을 통해서 선모 운동을 통해 좀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요게 이제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라는 건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인 감기, 급성 기관지염 같은 건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감기는 흔히 바이러스에 의한 가벼운 상부 호흡기 질환을 지칭하고 급성 기관지염은 폐로 이어지는 기관지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코와 목 등의 감염, 급성 기관지염은 하기도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감염이 입구까지만 있느냐, 깊은 곳까지 침투했느냐의 차이로 감기와 급성 기관지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관지염은 심한 기침을 하거나 2, 3주간 기침을 지속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둘은 같은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고 발현 증상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같은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또 어디까지 퍼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급성 기관지염, 감기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좀 발현 증상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기 같다라고 느껴지는 증상만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플 땐 더 아프기 전에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노력 없이 방문 당일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예. 진료비도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증상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도 있는데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기침이 심하거나 숨이 찰 때 혹은 쌕쌕거림이나 빠른 호흡, 흉부의 압박감과 같은 호흡곤란 증상과 흉통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소랑 몸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왜 감기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민한 분들은 거기에 또 잘 느끼기도 하는데 이럴 때 좀 대처를 잘 해주면 병을 키우기 전에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처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겨울에는 특히 보온이 중요합니다. 최근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북유럽식으로 아이를 춥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아하. 집안 온도를 낮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북극곰과 같이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이 덩치가 큰 이유가 덩치가 클수록 체온을 빼앗기지 않는 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를 베르크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반대로 아이들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같은 환경 안에 있다면 어른에 비해 열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 저하는 물론이고 질환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집들은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겠는데요. 네. 네, 어른도 예.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는 집안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소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예.
탈수 증상이 없는 소아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있으면 물을 많이 마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또 물을 일부러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네요. 어허. 그렇습니다. 예.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하나 더 알고 가는 부분인데, 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왜 병원에서 받은 처방을 보면요,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감기, 기관지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항생제가 꼭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항생제는 감기가 주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세균을 공격하는 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기 증상에 항생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세균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세균성 합병증은 소아의 경우 급성 중염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부비동염이나 세균성 폐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하. 특히 증상을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이런 세균성 감염에 대한 진단이 어려운데요. 감염 초기에 발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면 심한 세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감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병원에서 이제 또 의사가 전문적인 판단 하에 또 이 처방을 내리게 되는 부분인 건데,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는데 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면 예. 항생제 내성이나 설사, 약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정상 유익균 감소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이 병원에 빠른 시기에 가서 정확한 판단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이 증상이 심할 경우에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심지어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감기 외에 좀 다른 질환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땐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위동염 등이 원인이 되는 후비르 증후군이라든가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예. 폐렴, 결핵,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오래 간다 싶을 때는 요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질환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진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단순 기침, 뭐 검사가 필요한 기침, 이렇게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기침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병적인 기침이라고 하고 그 음흠.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가장 흔한 병적인 기침으로서 후비류에 의한 기침은 목의 자극에 의해 기침이 납니다. 아하. 그리고 천식은 호흡곤란이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기침은 위산이 자극한다거나 하는 특징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런 특징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분들이 기침의 특징으로 병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지금 8주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지속되는 기침이 좀 병적인 기침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못 참을 것 같거든요. 8주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좀 병원에 내 몸이 이상하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했을 때는 뭐 2주고 4주고 간에 좀 잘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적절히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겨울철 감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겨울철 감염 질환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겨울에는 보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그리고 위생과 휴식, 균형 잡힌 영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적절하게 또 일상에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이 영양소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겠고, 뭐 위생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땐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찾지 마시고 저희 의사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이 건강한 아침 플러스 이 시간에도 여러 정보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보탬을 드리는 건강한 아침 플러스, 오늘은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감염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경상북도 의사회 이재욱 공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